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연말인데 연말 같지 않은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추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택근무라서 오늘 밖에 안 나가면서 단타 치고 그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방송을 목표로 지금 배당주 정리하면서 증시 정리할 거고 내일은 제가 지방 출장, 금요일은 또 재택인데 아마 다른 거를 할 거라서 아마 이번 주에는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결전의 날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 11월 달부터 하락장 이후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보던 이제 오늘 새벽이 지나면 FOMC가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S&P 현재 지금 7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7시 정도 된 시간이고 미리 방송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었고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시간 외에 시장의 움직임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기대치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일봉이었고요. 일본봉으로 봐서도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5시 반부터 시장 열려서 쭉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 외에 같은 선물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5시, 4시 반 기점으로 해서 5시 사이에 유럽 시장 열리면 이제 유럽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시 기점으로 확 올라가서 어느 정도 시장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위쪽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눈 뜨고 나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급등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은 사실상 아무런 그런 가이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미국 금리 결정될 것이고 경제 예측 그리고 오늘 하는지 내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리에 대한 발표 이후에 성명서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고 이번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했는데 향후의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금리는 사실상 땡 하고 가이드에 불과하고요. 이 금리를 결정한 배경이나 향후에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보통 여기서 금리 인상해 놓고 지수 급락했다가 금리 인상했지만 향후에 3번 정도 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반등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수성이 있는 나라답게 6주에 한 번씩 이 금리 결정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 특히나 연말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것이다. 될 겁니다. 코스피 그에 따라서 2770, 2750 이후로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하여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 안 빠지면서 계속 상단에 머무르는 거 보고 진짜 저로서는 행복한 일인데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오늘 그 FMC의 역할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확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비축해 놓았던 건지 아니면 가까스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건지는 내일 발표되겠죠. 중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중국이 좀 살아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다행이고 좀 역설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낯설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어제는 비금속 광물 있었고, 운수창고 있었고, 이랬잖아요. 외국인 동향이. 오늘 외국인 동향을 보면, 은행, 음식료품, 섬유, 의복, 종이 목재, 무슨 택배 물량 증가한다라는 내용으로 NH투자증권에서 종이 쪽, 재지, 페이퍼 쪽, 이런 업종들을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화학주 계속해서 물량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막판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고 장중에는 크게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계속 간다. 시장을 주도하는 화학, 시장을 다 팔아먹고 있는 개인들의 화학.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과는 반대로, 외국인 기관 수급과는 반대로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아마 내일 좋게 나온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 글쎄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장의 그 분으로 따지면, 이분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은, 기관은 하루 종일 오늘 좀 강한 매수세로 시장을 받쳐줬고, 외국인들은 요즘 불안했어요. 계속 뭐 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막판에 이렇게 사 모으는 모습, 시장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잘 팔면 사실 뭐 사이클이다 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면은 잘 이런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포트가 낯설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두산 솔루스 그 다음에 어쨌든 역시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까지 확정 짓고 나서는 OCI와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우리 태양광 보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쪽 그래서 에코바이오가 안 올랐다라는 거 또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새롭게 금호석유 어저께 석유화학 뭐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나 현대차, 두산퓨얼셀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화장품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고 한데 잘 캐치해서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들어가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에코바이오나 뭐 태양광 바이든 관련주 중에 대표 주자들은 일단은 내년에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한 20% 이상 먹고 나왔죠. 에코바이오는 그 수준까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좀 강하게 매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제가 타이밍 봐서 드릴 거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오늘 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스모 신소재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반등을 하면서 제가 팔고 나서 더 오르는, 역시나 제가 팔고 나서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마음이 아팠고,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그리고 뭐 제가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수익 났다는 거가 솔직히 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되게 미화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추천드리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급등했던 종목이었고,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 2차적인 목표가 22,000원이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빨리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가이드를 토대로 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버티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시면은 내일이나 뭐 상황 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단타로 조금씩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게 버릇이 되면 좀 곤란한데 아무튼 다행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외국인 투자법 뭐 이렇게 약간 사기치듯이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바탕은 거래량의 증가, 그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괜찮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인들 물량을 잘 받아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2019년도에 적자였던 부분을 2020년도에 만회를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 저항은 1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뭐 반만 파셨거나 오늘 댓글에 있던데 반만 파셨거나 뭐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왜냐면 실적이 아주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 봐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도는 잘 못하니까 이게 또 매도가 늘 꼬여요. 보면. 두산 피로셀도 제가 매도하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600원이나 올랐고요. 1% 올라서 56,700원. 홈쇼핑 가격 점점 가고 있네요. 59,800원. 아무튼 고점이 있어요. 일단은 두산 피로셀도 환경, 그다음에 정책, 정부 정책, 시장 점유율,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2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를 등에 업고
급등 혹은 급락 하면서 뭐 시장 반복하다가 급등, 급락하면서 막 반복하다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종목임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막판에 또 꼬이면 피곤해요. 연말 훈훈하게 마무리하실 거면 지금 흐름 좋을 때 좀 문 닫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상증자 한 내용을 잘 쓰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리스크 측면 어제 강조드렸지만 리스크가 아닌 뭐 그런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리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이제 뭐 지원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가 뭐 수소나 태양광이나 전기차 쪽으로 뭐 흐름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오늘 배당주를 좀 정리해봤어요. 제가 이 질문을 오늘 딱 빌 받아서 배당 2019년도에 보면 배당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연말에는 납회일이니까 뭐 증시가 안 열린다고 보고 31일 기준 보통 12월 결산법인이 12월 달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기로 결의를 하니까 그 전에 배당을 받는 주, 그다음 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에 대한 그 배당 가치만큼의 하락을 배당락이라고 하잖아요. 2019년도에는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9년도 보시면 뭐 평이하죠. 좀 주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거 평이했고 1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초고점에 있는 주식 시장의 흐름 봤을 때 뭐 이 정도로 횡보한다고 하면은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늘 질문이죠. 특히나 주식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제 배당 위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왜냐면 배당주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식을 오래 하시고 이제 제가 없어도 될 만큼 실력을 갖추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당에 많이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배당 얼마 주는데 왜 넌 배당을 안 주는데 그리고 나서 금액이 커지다 보면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절세도 하고 싶을 거고 뭐 이렇게 배당 받기 전에 파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했을 때 배당락을 대비해서 매도할 것이냐 왜냐하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는 떨어질 거거든요. 배당을 받는 주와 배당을 못 받는 주의 차등은 당연히 둬야 될 거니까 배당을 못 받는 주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빠져야 되죠. 그래서 미리 팔 거냐 아니면은 그냥 갖고 있다가 배당을 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냥 들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을래. 어느 것이 큰가에 대한 늘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아이고, 이거 좀 지저분해졌네요. 결과를 보면 오늘 교보증권에서 아주 좋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홀딩하면서 굳이 배당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론 대주주면 얘기가 틀려지죠. 일반 주주일 경우에 배당의 가치를 따져서 배당락에 대한 유불리를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하더라. 물론 통계니까 하나둘씩 튀어나온 애들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배당 증가를 고려하면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삼성전자 배당을 좀 조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코스피 연간 배당 수익률은 1.74%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배당락일 시초가 하락은 평균 1% 정도 하락하였다. 그래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 많게는 0.98, 적게는 0.7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 하락 부분보다. 그래서 통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금융은 데이터 숫자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머리 아프게 고민하시지 말고 홀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주겠다라는 결의는 연말에 아니 배당을 주겠다라는 결의는 뭐 당연히 하겠지만 배당에 대한 금액 자체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다 보니까 보통 2월이나 3월 달에 주총하잖아요. 그때 알 수 있어서 정확히 뭐 판단 안 되겠지만 2008년 이후에 쭉 돌이켜서 데이터를 검색해 봤더니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나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또 그 외에 말씀드릴 거는 코스피 200에 속한 198개 중에서 162개가 배당을 줬다. 뭐 거의 한 70% 이상, 80% 이상인가요? 그래서 거의 내가 가진 코스피 종목들은 대부분 배당을 줄 것인데 많이 고민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결론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증권사 통계자료 앞서 보셨다시피 약 2% 내외의 배당이 예상이 되고
2% 내외의 배당에서 적게는 1.5%, 많게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면은 뭐 한 4.5%더 줄 수도 있어요. 5% 이상 되는 것도 있으니까. 5%가 뭐예요? 더 많이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컨센서스를 처음에 예를 들면은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7%, 아니면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 주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통 한 1, 2%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있는 주요 종목의 배당을 보면은 포스코, 제가 갖고 있는 포스코 배당 예상액이 10,000원, LG화학은 2,000원, 삼성생명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배당주가 연말에 센 것 같긴 합니다. 카카오는 400원, 삼성물산은 2,200원, 롯데케미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증권사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당 관련돼서 좀 수급이 들어올려나 봐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 종목들은 이렇고요. 그래서 배당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을 또 이 좋은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배당이 증가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코스피에서 200개 중에 아까 170개 이상이 배당이 나올 건데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배당이 늘었다라는 것은 뭐 시장을 점유율을 높였거나 더 좋은 수익을 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회사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한전, 카카오, 물산, KB금. 보통 연말에는 금융 회사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배당 그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C, 한전, KTNG. 뭐 시장을 점유할 만한 종목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추정한 거 전년도는 얼마였고, 그래서 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배당 감소 예상 기업입니다. 주가가 신한지주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의외로 배당이 지난 연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금 주가가 탄력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줄어드는 종목들 그래도 많아요. 배당 수익률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키움증권, 한국가스공사, 신세계. 좀 아무래도 좀 IT 반도체나 그런 건강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배당 감소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거나 완전 회사가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적어진 회사. 그래서 올해는 뭐 저금리나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이나 뭐 금융권의 마진이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GK일도 있네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외국인이 어제 많이 산 거 보셨죠? 여기 이게 또 올라와 있네요. 자, 어쨌든 저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무래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고 이런 거 한번 들어놓으면은 또 엄청 어디 가서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얘기하기 좋잖아요. 통계 있다. 너 이거 아냐 하면서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월 수익률도 자료가 마침 또 보는 자료에 있어서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는 1월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소비재나 이쪽 좀 경기에 둔감한 반드시 사야 되는 이런 종목들을 반드시 생활에 가까운 역할들을 하는 이 필수 소비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고 건강관리 쪽이나 그다음에 뭐 에너지 쪽, 산업재 쪽, 경기 관련 소비자 이건 좀 아니네요. 근데 좀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비교적 1월에 수익이 좋았고 헬스케어 쪽 정리하면 헬스케어 쪽, 그다음 코스닥 쪽이 전체적인 수익률 구간이 양호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통계는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1월 달에는 코스닥을 봐야 된다.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보니까 새롭네요. 1월 달에는 코스닥을 봐야 되겠구나. 1월 달에는 헬스케어를 봐야 되겠구나. 하여튼 코스닥을 보고 있기는 해요. 뭐 우리 보고 있는 종목들 코스닥 많이 있어요. 이상한 실적도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보면은 업종 스타일 사이즈 전략으로 보면은 12월에는 배당 주고 1월에는 중소형 주고 코스닥 주다. 이건 다른 증권사고요. 12월에는 배당주가 좋구나. 그래서 앞서 보셨던 배당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였더라?
12월과 1월의 평균 수익률. 12월은 화학과 철강 쪽이 셌었고, 뭐, 그렇네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좋네요. 1월 달에 헬스케어. 헬스케어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 쪽, 건강관리 쪽, 눈에 확 띄게 해놨네요. 12월에는 자동차가 좀 셌던 것 같고, 조선, 기계. 이제 12월은 지나갔으니까 일단 적당히 보고, 11월 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던 부분이 건강관리, 건설, 건설도 조선 쪽.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해석하기에는. 아무튼 헬스케어나 이쪽이 좀 코스닥, 소형주가 1월 달에 아무래도 1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좀 종목을 많이 또 갈아치울 텐데, 외국인들은, 뭐, 기관들은. 하여튼 잘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전의 날, 자,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오늘 FMC에서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어요. 딱 첫 번째 FMC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들 헤드라인인데, 올해 마지막 FOMC 장기 채매입 놓고 미국 연준의 선택은 채권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연준의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시중에 자금을 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12월에 FOMC는 대응 카드가 남아있다. 대응 카드 남아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금리 동결하지만 채권 매입 안 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 할 수 있다. 뭐 경기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카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토대로 앞서 정리해드렸다시피 에너지 쪽 많이 오르고 뭐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부양책 기대 상승. 이 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이제 또 하고 있네요. 주목해야 된다. 미 국채가 부양 협상 기대 FOMC 주시 하락. 미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어렵습니다. 채권과 주가는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주식은 뭐 위험자산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채권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를 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이 인기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그냥 간단하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재택 기념으로 방송 준비하면서 또 저도 나름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도 내일 출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할 텐데요. 1월달 종목을 위해서 조금 방송이 뜸하거나 저도 이제 좀 바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